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지난 시간, 즉 북한이 붕괴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많은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저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또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세 번째 방송에 제 방송을 봐주신 분이 3,7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이 생긴 일에 가장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호응을 해주셨는데 제가 용기 100배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리고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분들은 문화적 심리적 통일, 즉 우리 통일에 선도하는 그러한 리더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이 약 한 300명 정도가 이제 구독을 해서 봐주시는데 약 3,700명 이상이 봐주신 거죠. 그건 뭐죠?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도 봐주지만 아마 북한에 살고 계신 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우리 동포들 아니면 북한 당국자들이 정말 아프게 찍어주는 그 사항을 볼 수도 있겠죠. 다 좋습니다. 물론 그들도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이고 같은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봐주시고 정말 의식 수준이 확대가 되고 정말 문화적 심리적으로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죠. 한 2달쯤 됐을까? 북한의 대남 심리전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발전한 거죠. 공포 심리전, 겁박 심리전, 핵과 미사일을 동원해서 하는 심리전 있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어린아이들을 동원한 유튜브를 동원한 SNS를 통한 심리전이 있었죠. 어땠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한 2달쯤 지났는데 이걸 국정원에서 알았어요. 북한의 대남 심리전이 정말 집요하구나를 알아서 전부 다 차단했지 않습니까?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제 제가 하는 방송 자체도 이제 이 정부기관에서 이제 관심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평가를 해봤을 때 맞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한에 이제 급변 사태 발생된다면 이 자체는 통일이거든요. 통일로 빨리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유도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뭐냐면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통일로 유도시키자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 제목의 주제들은 과거 실패 사례, 그다음에 이제 통일 방해 세력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이 통일의 적기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증명을 한번 해드리고 우리의 통일 의지를 어떻게 하면 결집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거 실패의 사례, 그리고 이제 통일 방해 요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통일의 적기인 상황을 분석해 드리고, 그다음에 통일의 의지를 어떻게 하면 결집시킬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이후에 고려, 조선을 거쳐서 이제 이어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제 이후에 다시 분단됐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민족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통일이 안 된 실패했던 사례들 몇 번 있어요. 첫 번째 언제죠? 6.25 때지 않습니까? 6.25 때. 정말 김일성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진짜 우리 민족의 만고 역적이에요. 어떻게 동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전부 다 적화 통일을 시키려고 했어요? 누구의 앞잡이로? 스탈린의 앞잡이로. 스탈린 허락받고 우리가 가장 무서운 탱크 몰고 내려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다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정말 통일되죠.
우리 이제 6사단, 1사단 정말 압록강에 때가 들어갑니다. 그때 누가 나와요? 우리를 방해하던 세력들이 있어요. 또 누구죠? 중국 놈들이잖아요. 진짜 그때 마오쩌둥, 모태똥인데 정말 나쁜 놈들이죠. 왜 개입해? 그것도 거기에 등장하는 그 중공군들이 누구예요? 바로 한족입니까? 한족? 아니죠. 조선족이죠. 조선족.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혜택을, 가진 혜택을 다 누리는 그자들의 선조들이에요. 조선족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어요? 총뿌리 들어가고 인해전술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일사후퇴입니다. 흥남철수도 나오고 정말 또 다시 한번 지금의 현재의 휴전선이 이르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누구죠? 중국 놈들의 개입이에요. 그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이 개입했을 때 우리 메가드 장군은 핵을 쏘서라도 중국을 저지하자라고 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트루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트루만은 거기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그런 대통령 중에 하나죠. 그 휴전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메가다가 졌죠.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이 사망했을 당시, 그때도 굉장히, 그때 김일성과 김영삼 대통령의 만남이 있기 전에 바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김정일의 그 자기 아버지 방관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좋은 시기였었죠. 공산주의는 리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붕괴되죠. 그런데 그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한테는 불행이죠. 김정은이의 그 북한 장악 능력이, 아니 김정일이의 북한 장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됐죠? 중국과 러시아가 그때 힘이 셌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의 행군 당시 1998년 이때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북한 뭐 한 200만,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 그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 설이 아니라 사실인 거죠. 약 40만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나타나요. 그때 정말 최적입니다. 북한 거의 90% 이상이 붕괴됐었어요. 우리의 심리전의 역할도 굉장히 컸었죠. 국방심리전, 대북심리전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쪽 안보라든가 통일에 대해서 그 의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현철이라는 대통령 아들이 등장해서 황장입에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황장입에 데리고 와가지고 통일이 이제 무산되죠. 그때 안타깝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공조 능력이 부족했다? 굉장히 많이 부족했죠.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그때가 정말 최고의 최적기였었는데 안타까운 일이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 실패했던 그 시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또 어때요?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 적다?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자, 국내 상황 보십시오. 사회주의자들의 그 선전선동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단이라든가 민노총이라든가 그 전교조, 좌파 정치 세력들, 이게 중국의 정치, 중국의 국회의원이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냐를 모를 정도의 그 색깔이 없는 사람들 있죠. 애국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방해 공작이 얼마나 심합니까? 북한을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줬어? 이런 것들이 정말 통일 방해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통일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많죠. 대개 이제 교수급들이 있어요. 방송에 자주 등장하고, 아니면 그 종편에서 많이 등장하는 교수들도 이런 주장을 해요. 통일을 왜 하냐? 지금대로 평화롭게 살면 돼. 공산주의가 존재하나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되게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군대 빠졌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거기서 자식 낳고서 자식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에요. 군대 안 보내요. 이런 자들이 통일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또 확산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통일 방해 세력들입니다. 국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정말 우리 통일 여건을 조성하려 해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를 해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통일 방해 요소들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말 통일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통일의 적기, 그 상황을 한번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통일 의지를 어떻게 붐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